성인이 갓 되었을 무렵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야 한다고 믿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난 멋지다라든가, 난 똑똑하다라는 말을 가끔씩 되뇌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았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쉬거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웰빙에도 관심을 가졌다. 웰빙은 스파를 즐기거나 일상을 탈출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 나는 열심히 일한 뒤 보상처럼 웰빙을 즐기고 다시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잘 먹히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가 멋지다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써봤지만 나는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다. 여전히 지뢰밭을 걸었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경멸했다. 머리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어느 날 우산도 없이 빗속을 달려가면서 자책하던 중이었다. 일기예보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우산을 갖고 나오지 않은 것이다. 흠뻑 젖어서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는 짜증이 좀 줄어들었다. 그날 나는 재미삼아 하루 종일 몇 번이나 나 자신을 자책하며 괴롭혔는지 세어보았다. 그러고는 내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반드시 비난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것만 같았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을까? 나는 무엇이든 내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컴퓨터 전원을 끄기 전에 저장하는 걸 잊어버려서 작업물이 날아가면 내가 못난 사람이자 무능력자로 느껴졌다. 그래서 사무실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내며 사라진 작업을 복구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저녁거리로 샐러드용 채소를 사는 걸 잊어버리면 나를 자책하면서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한참 중얼거렸다. 만일 내 파트너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아마 나는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냉장고에 토마토가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을 것이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날에도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나를 몰아세우며 세탁기를 돌리거나 방을 치웠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사랑해라고 습관처럼 말하면서도 잔소리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부부처럼 나를 대하고 있었다. 우유가 떨어졌어. 당신 탓이야. 아이들이 너무 예의가 없어. 당신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친구들 다 모이는 자리였는데 옷이 그게 뭐야.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나는 법정에선 검사였다. 피고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스스로를 혹독하게 비판하도록 강압하면서 정상 참작은
조금도 하지 않은 냉혈한이었다. 모든 잘못, 심지어는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도 모두 중죄로 취급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발로 걷어차거나 채찍질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억압했다. 물론 이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었다. 오늘날 교육자들은 겁박과 모욕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발전하지 못한다. 잘못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다. 스스로를 억압하고 해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지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처를 입고 열등감에 빠진 개인은 어떤 일을 해내도 성취감보다 당혹감을 느낀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발하는 엄격한 검사이다. 우리는 모든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자신을 거칠게 공격해야 할까? 똑같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는 대놓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실수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힘이 닿는 한 만회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계속 떠올리고 자책하면서 내가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든다. 우리가 한 일을 후회하는 걸 넘어 자신의 존재에 회의를 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은 숨기기 급급하다. 이성과 만나려고 미팅 사이트에 종종 들어가는 친구가 말하기로 대화 상대자인 여성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상대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임을 밝히며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들은 45세나 50세에 혼자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건 실패한 인생임을 단적으로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나고자라고 확신하며 마음 깊숙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 눈에 자신은 예쁘지도 날씬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또한 이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사이트에 가입한 것조차 후회했다. 인생에 확신을 갖고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그런 자신이 혼자가 되었다는 걸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다. 인터넷을 통해 대화 상대를 찾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실패를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친구가 같은 상황에 처해도 이렇게 생각할까?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면 부당한 결과만 가져온다. 가혹한 검사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부족한 존재로 고발하며 질책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려 어린아이처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야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생긴다. 자신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도 그냥
수긍해버린다. 자신이 쓸모없고 무능하며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포기하며 행복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는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배우자가 없는 것도 실업자인 것도 자신이 능력이 없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습관처럼 스스로를 괴롭히며 쳇바퀴 돌듯 살아간다. 더구나 다른 이들도 우리를 이렇게 몰아간다. 우리는 늘 항상 더 많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 친구 또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쏟아지는 모든 요청에 답하기에 이르렀다. 급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처리하길 포기하고 잠자기 직전까지 메일과 휴대폰을 살펴보며 무턱대고 일만 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휴가 때도 손에서 일을 떼지 않았다. 가끔은 포기할 때도 있었다. 그러면 하찮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 두려웠다.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친구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여겼다. 그런 만큼 자신에게도 무언가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늘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구는 전혀 열등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렇다고 믿었기에 언제나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전쟁을 벌이며 스스로를 쥐어짠다. 달려가던 속도를 늦추기라도 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나가 떨어질 때까지 더 잘해낼 수 있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은 일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여 자신을 소진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상의 결과를 내기 원하며 모든 기대에 부응하기 원한다. 특히 자기 자신의 기대에 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스스로를 아낌없이 내던진다. 우리는 자신을 착취하면서도 만족할 만큼 일을 잘하지 못하며 무언가에 새로 도전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압력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압력과 맞부딪힌다. 우리가 도달하는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내 친구는 등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 덕분에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의사는 친구의 병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진단했다. 친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몇 달이 걸렸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하는 기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수면 전문가는 그에게 잠드는 법을 다시 가르쳤다. 그는 밤에도 늘 각성 상태에 있어서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에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며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자 그는 어색해하며 두려워했다. 첫 작업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은밀하게
인생에 두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 장애물들은 일상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수많은 방식과 태도들이었다. 무엇보다 그가 이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듣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되었으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 갔다. 다른 이들은 알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은 보지 못했고 인식하기를 거부했던 자질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님을 인정했고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자신에 대해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를 질책하는 건 멈췄다. 일의 양은 같았지만 더 잘하게 되었다. 즉,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때때로 실수를 저질러도 변명하지 않았다. 물론 모른 척하지도 않았다. 스스로에게 애정을 가지면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도 내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나라는 존재와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게 행동한 것을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 나 자신에게도 사과해야만 한다. 친구는 습관적으로 자신만의 본 모습과 천재성을 가로막았던 행동들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실제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쫓아 달리던 일을 그만두고 최상을 원하는 스스로의 욕망과 요구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최근에 친구는 날마다 잘난 척하는데 성공했다며 농담 삼아 웃으며 말했다. 전문가들은 흔히 우리 시대의 특징이 자신을 최고로 알고 자신의 행복만을 우선하는 개인주의와 나르시시즘의 득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내 친구와 비슷한 사람들만 볼 뿐이다. 불행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약점으로 여겨 감히 털어놓지 못하는 자들 말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순교자들만 주위에 가득하다. 이들은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며 자신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아니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이를테면 애인, 아들, 딸, 반려동물, 혹은 일, 그것을 사랑하듯 나 자신을 대하라. 그거면 된다.